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네트워크 자동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뗏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번 세션은 그 파이썬을 통해서 네트워크 자동화를 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썬과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자동화를 위해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들, 그리고 코딩을 위한 그 환경 구성, 그리고 실제 자동화를 해보는 그런 순으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사실 자동화라는 키워드는 오래전부터 좀 존재해왔죠. 근데 이제 이런 자동화를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나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께서 코딩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고민들로 인해서 파이썬이나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환경 구성에서부터 막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스위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뭐 터미널 프로그램을 배우듯이 혹은 뭐 패킷 분석을 위해서 와이어샤크와 같은 그런 툴을 배우듯이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위한 또 하나의 툴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자동화에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환경 구성부터 실제 자동화를 해보는 그런 구현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작은 자동화라도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통한 네트워크 자동화가 주제이니만큼 그 이번에는 사전에 좀 알아둬야 될 지식에 대해서 파이썬 지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코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 블록을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블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론을 사용하고요. 그 같은 코드 블럭 내에서는 그 들여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제 코드 블록 내의 구문을 표현을 하고요. 지금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그 일정하지 않은 들여쓰기를 사용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를 내뿜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코드 블록 내에서는 같은 사이즈의 들여쓰기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형입니다. 그래서 숫자형 말 그대로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자료형이고요. 그래서 양수나 음수, 뭐 정수나 실수 이렇게 구분이 없이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예시는 A, B, C, D, E라는 각각의 변수에 이런 숫자들을 할당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A에는 1111, B에는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들을 할당한 거고요. 그 할당한 숫자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린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변수에 할당된 것을 한 번에 지금 출력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A에 할당된 것만 출력할 때 혹은 이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출력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형이고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 각각 문자열을 할당을 했는데요. 일단은 A라는 변수에 할당한 each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큰 따옴표 두 개로 묶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B는 다수의 라인, 여러 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세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다수의 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자열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이 되어 있는 A, B라는 변수를 각각 출력을 할 때에는
아래 이제 예시처럼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숫자형과 마찬가지로 따로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이 프린트 안에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큰 따옴표 두 개를 양쪽에 묶어 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는 변수에 할당이 되어 있는 문자열과 아니면 혹은 직접 선언한 그런 문자열을 출력을 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변수와 함께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문자열 내의 중괄호와 함께 변수를 입력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맷 메서드를 사용해서 앞에 중괄호 수만큼 변수를 지정한 후에 그 변수가 각각 출력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앞에서 나온 숫자형과 이런 문자형을 조합을 해서 하나로 묶여있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속한 값들은 각각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 인덱스를 맨 앞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그 세 번째 값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부터 시작하니까 세 번째 값은 2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1, 2, 3, 4라는 리스트가 값이 들어있고 세 번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A 대괄호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세 번째 값인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료형에 어떤 부분을 출력하고 싶다, 선택을 하고 싶다, 추출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고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출력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키와 밸류를 추출하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우선 딕셔너리에 할당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이런 식으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선 이 딕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출력을 하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이제 키와 밸류가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 값만 별도로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키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앞에 있는 키 값들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밸류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valu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둘을 동시에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item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이 두 가지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자동화 코딩을 할 때 사용을 할 텐데요. 그때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 자료형입니다. 불 자료형은 참과 거짓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참은 true, 거짓은 false로 나타내고 앞은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조건식의 참 거짓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료형들도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자료형에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는 참, 문자열에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는 거짓, 리스트에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는 참, 없는 경우 거짓 이런 식으로 자료형에도 참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반환받는 값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문 중에서 if문은 구문의 참 거짓을 판별해서 조건에 따라 다른 구문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1, 2, 3이 들어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1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위쪽 예시 같은 경우는 1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구문, 참인 경우에 다음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고 1이 들어있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스트링을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래 예시를 보시면 4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에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이 구문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lse 위의 구문이 이제 거짓인 경우에는
아래쪽 구문으로 와서 이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 조건이 false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실행하는 이 else 구문을 이용을 해서 없다 라는 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 같은 조건문을 여러 번 사용하면 원하는 조건의 이제 조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반복적으로 구문을 수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의 구문은 score라는 리스트의 각 요소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도록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score라는 이 변수에 5개의 수가 들어있는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에 첫 번째 값을 s에 넣고 출력을 하고, 두 번째 값을 s에 넣고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조건문과 반복문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반복적인 구문을 실행해서 조건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값을 반환받도록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말 자체는 아마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 특별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의 집합을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것을 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인자를 두 개를 받아서 각각 더해서 더한 값을 리턴하는, 반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인자도 있고 반환값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함수를 구성을 할 때, 함수를 짤 때 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함수로 코드를 작성을 미리 해서 나중에 이제 재활용하는 형태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포맷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몇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YAML과 JSON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이 읽고 쓰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혹은 뭐 데이터를 반환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면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키에 따라서 이렇게 단일 값을 갖는 경우도 있고 뭐 리스트 형태로 다수의 값을 갖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YAML에서 표시하는 방법과 뭐 JSON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차이를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서블이나 뭐 기타 자동화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뭐 템플릿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뭐 YAML 형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이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 포맷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세션이 자동화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좀 자세한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 문법에 대한 추가 학습을 해두시면 코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동화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코딩을 위한 파이썬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분투 20.04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이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바로 설치해도 되지만 아직 파이썬 2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파이썬 버전을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패키지 의존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파이썬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PyEnv라는 것이 있고 virtualen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yEnv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이썬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고요. virtualenv는 파이썬 환경을 격리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디렉토리별로 다른 파이썬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상 머신에 우분투를 설치를 했고요. VS 코드를 사용해서 원격 접속을 했습니다. PyEnv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위해서 GitHub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설치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톨 방법이 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다음은 그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배시 RC로 들어가서 VI 편집기를 우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서 수정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내되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쉘을 재시작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pyenv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출력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pyenv가 설치가 됐으니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파이썬을 설치하기 전에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들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GitHub 페이지 내에 우분투 각 운영체제별로 설치해야 될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본인에 맞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을 정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다 됐고요. 이제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파이썬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파이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버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신 버전이 3.6.7 뭐 이렇게 있네요. 저희는 3.6.7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설치되는 동안 저도 영상을 한번 정지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파이썬 설치된 파이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yenv 버전스라고 입력을 하면 실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과 이번에 새로 설치한 3.9.7 버전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환경 생성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env virtualenv 그리고 3.9.7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명령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드는데 3.9.7 버전을 사용하고 netEG라고 하는 이름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생성이 됐는지 정상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pyenv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netEG 라고 하는 환경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virtualenv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그 가상 환경을 각 디렉토리별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환경을 각자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이썬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했고, 파이썬이라는 디렉토리를 이 좀 전에 생성했던 가상 환경과 매핑을 시켜주는 작업을 했고, 앞에 프롬프트가 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나서 pyenv 버전즈라고 입력을 했을 때 실제 생성한 환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별 표시가 지금 해당 생성한 그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그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앞에 붙어있던 그 환경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pyenv 입력을 해보시면 기존에 이제 net-eg라고 만들었던 환경을 사용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했을 때 지금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버전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파이썬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그 파이썬 코딩을 위한 환경은 전부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자동화를 위한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본 후에 그리고 자동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의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SNMP도 있고 아니면 뭐 SSH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장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뭐 네컴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REST API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동화의 기본이 되는 SSH 접속을 활용하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미코입니다. SSH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이 파라미코는 두 가지 형태의 명령 전송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는 한 명령어당 하나의 세션을 통해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인터랙티브 쉘을 이용해서 뭐 그와 유사한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SSH SQL CRT의 그 스크립트를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와 좀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명령 전송에 바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파라미코인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이제 방법이지만 처음 자동화를 하는 지금 시점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라이브러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넷미코입니다. 넷미코는 파라미코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기능을 좀 확장시킨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좀 벤더를 폭넓게 지원하고요. 이거는 바로 한번 설치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넷미코 설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생성해뒀던 그 가상 환경으로 먼저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인 핍을 통해서 install 넷미코를 입력을 하시면 넷미코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이제 별도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get run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넷미코 모듈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눌러 등록하고 어떤 장비에 접속할지 장비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 정의된 이름은 이 넷미코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어떤 장비에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코의 넥서스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시스코 NXOS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호스트는 이제 장비 IP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실제 장비 유저네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장비 접속을 위한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지 그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추가해준 모듈을 입력을 해주고요. 지금 키와 밸류 값으로 되어 있는 이 키워드 인자를 같이 한번 이 드라이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준 후에 아웃풋을 저희가 출력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웃풋을 변수로 선언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커맨드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howrun이라는 명령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 받은 거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print 함수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 python 그리고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출력 결과로 showrun 입력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이렇게 쭉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반환받은 값의 그 특정 문구만 추출해서 받고 싶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러닝 컨피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유효한 값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show 버전이라는 명령으로 입력했을 때 특정한 버전 이름, OS명 이런 것들을 반환하고 싶은데 좀 전과 같은 화면에서는 좀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특정한 구문을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 FSM이라는 구문 파싱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파싱을 할 수 있는데, 파싱이라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도록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FSM과 사전에 등록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큰 노력 없이 쉽게 이제 파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벤더에 대해서는 각 출력 값을 파싱한 템플릿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한번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요. 지금 이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는 GitHub 페이지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itHub 페이지를 주소를 복사를 하고 템플릿을 먼저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복사한 주소를 통해서 그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FSM 모듈에서 다운로드한 이 템플릿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환경 변수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VI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 줄에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나서 쉘을 한번 재시작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런에는 그 추출해야 될 주요한 값이 없어서 쇼 버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서 먼저 출력되는 값을 보고 파싱을 적용한 이후와 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요. 한번 지금은 파싱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템플릿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파싱한 이후의 결과값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효한 출력값에 대해서 파싱한 값들을 그 출력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사용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값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재가공하기 쉬운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미코를 활용해서 값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이러한 형태만으로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벤더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 중이라면 좀 어떨까요? 명령어 체계가 다 다른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 기존 방법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간소화하고 싶다면 어떡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라이브러리는 네이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명령어에 의존하지 않고 좀 일관된 출력값을 원한다면 이 네이팜이 좀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 따라서 넷컴프나 REST API 라이브러리를 조합한 모듈이 좀 기반돼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단점으로 여러 라이브러리들에 의존하다 보니 사용자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좀 줄여주면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지만 그에 따른 의존성 때문에 좀 사용하는 벤더에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벤더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커뮤니티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그 외의 벤더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벤더 및 OS입니다. 그래서 각 OS별로 드라이버를 선언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넷미코와 동일하죠. 그리고 기반되는 라이브러리가 상이합니다. 그 말은 각 OS에서 제공하는 백엔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백엔드 라이브러리에 많이 의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드라이버마다 각 기반되는 라이브러리가 다른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에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XO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NX API 부분을 같이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리스타 EO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REST API 사용을 위한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네이팜을 설치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팜 설치는 pip install 네이팜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설치가 됐고요.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Facts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한 네이팜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드라이버는 각 OS를 사용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NXOS SSH라는 드라이버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 접속할 것인지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작성할 부분은 네이팜에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getFacts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정보를 불러올 거고요. 그 getFacts라는 거는 특정한 뭐 명령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값들을 네이팜에서 새로이 정의를 해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직접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getFacts라는 변수에 반환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이렇게 getFacts라는 메서드는 네이팜에 정의된 메서드고, 이 하나의 메서드를 통해서 다른 벤더와 상관없이 여러 벤더들도 이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유사한 형태로 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정의된 형태에 따라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getFacts라는 메서드를 사용했는데 한번 다른 메서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etInterface IP라는 메서드로 변경 후에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지원하는 다른 메서드들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좀 충분하지만 이번에도 좀 다수의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장비를 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노니어라고 하는 자동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노니어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고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넷미코와 네이팜을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사용한 넷미코와 네이팜을 이 노니어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서 넷미코와 네이팜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장비를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데 수월한 앤서블이 이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니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앤서블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자동화 툴이지만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노니어는 파이썬으로 자동화 코드를 작성해야만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야물로만 작성한 것과는 좀 다르게 파이썬으로 디버그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는 내용이 큰 뭐 이점이나 뭐 단점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앤서블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해왔고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굳이 노니어를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자동화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 혹은 뭐 파이썬의 연습이 좀 필요한 경우, 아니면 기존 앤서블 동작에 뭔가가 제한이 있어서 대안을 좀 찾고 계신다면 노니어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노니어가 그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뒤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니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니어는 그 야물 형태로 인벤토리를 정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벤토리는 그 자동화를 위해서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는 호스트, 그 그룹, 디폴트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와 그룹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폴트도 유사한데 이 네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호스트와 그룹에서는 밸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디폴트에서는 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내용을 정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은 값을 적용을 한다면 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니어는 호스트 야물 파일에 정의된 호스트들에 접근해서 그 기존에 작성된 파이썬으로 작성된 자동화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위한 기본 정보들, 그러니까 호스트네임, 패스워드, 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에 따라서 플랫폼을 지정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그룹에 따라서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호스트들을 동일 그룹으로 정의를 하고 그룹 야물 파일에 중복되는 내용을 한 번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호스트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호스트들에서 각각 지정해 줄 게 아니라 디폴트라는 파일에 한 번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들은 서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 중복 값이 세 요소에 모두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호스트, 그룹, 디폴트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 정의한 세 요소들을 파이썬 코드에 바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별도의 컴피그 파일을 작성해서 한 번에 초기화하는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예시는 그 인벤토리라는 이름의 디렉토리 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구성 요소를 넣은 그런 예시입니다. 여기서 아래에 보이시는 non-workers는 이게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최대 스레드 수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동작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인벤토리를 초기화를 하고 나서 반환받은 객체는 그 호스트들에 대해서 태스크라고 부르는 동작들을 각각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태스크 수행 후에 서브 태스크가 있으면 그 각각의 서브 태스크들이 수행한 결과값을 반환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메인 태스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특정한 장비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니어가 이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작 구조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작 구조를 바탕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네이팜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미코와 네이팜은 노니어 플러그인 형태로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니어를 설치를 해볼 텐데요. 우선 노니어를 먼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니어 사용에 필요한 유틸이 있는 모듈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넷미코하고 네이팜 사용을 돕는 그 플러그인까지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코드 작성에 앞서서 한 예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 종의 벤더 제품을 동시에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장비에 요약된 주요 정보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니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니어 초기화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한 인벤토리가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준비를 미리 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config 파일에는 각 파일의 위치를 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에는 공통된 로그인 정보를 작성했고요. 그룹에는 각 그룹별로 플랫폼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각 벤더의 OS를 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트에는 각 호스트들의 IP 그리고 그룹명 그리고 필터링을 위한 데이터 정보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넷미코 플러그인과 네이팜 플러그인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각각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선 시간 관계상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는 그 네이팜 플러그인만 먼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코드의 양이 길어질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미리 좀 파일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ain.py라는 파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구문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실행해 주고요. 이 메인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한 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네요. 다음은 노니어를 초기화하고 태스크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니어 초기화를 위해서 init 노니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네이팜 플러그인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위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config 파일에서 불러와서 초기화를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그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필터링 하겠다는 의미가 돼서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개의 호스트들이 있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의 호스트만 필터를 한번 걸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가 끝났으면 run 메서드를 사용해서 태스크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네이팜 모듈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그 기존의 네이팜을 사용하면서 넣었던 그 메서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get facts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리턴하면 되는데요. result라고 작성을 하고,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임포트를 했고 호출까지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getFacts에 해당하는 값들을 잘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니어에서 출력할 때는 이 설치한 노니어 유틸즈에 별도의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를 임포트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이 가져온 값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값들만 추출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라는 파일을 생성한 후에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getSummary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니어에서 수행한 결과를 받아와야 하는데요. 지금 태스크를 보면은 그 결과를 리턴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getSummary 함수의 인자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로 넣어 줬고요. 실제로 getSummary 함수에서도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받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주석 처리하고요. 네, 잘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결과 값들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키와 밸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items 메서드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문을 사용한 이유는 그 다수의 호스트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리스트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값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호스트 네임, 그리고 모델명, 버전, 시리얼 넘버, 벤더명입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추출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들이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와 메모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와 메모리는 그 get environm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데요. 이 값을 태스크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fact는 우선 주석 처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비만 필터링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벤더의 장비 3개를 동시에 한번 가져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인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잘 보면 CPU의 키 값이 이쪽을 보면 문자열이고 이쪽은 숫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백분위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메모리에 대한 백분위가 반올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출력이 되네요. 다음엔 인터페이스에 할당되어 있는 IP를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이 역시도 키와 밸류 값으로 반환받는데 그 벤더마다 인터페이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일관된 형태로 출력하기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간 관계상 이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다 됐고요. 한번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프린트해서 정상적으로 값을 다 가지고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마다 값들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넘겨줘서 저희가 CSV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값을 리턴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출력된 값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리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리라는 리스트에 결과값을 넣어서 완성된 내용을 리턴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save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추출한 결과를 CSV 파일로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to file이라는 함수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출한 값을 이 함수에 인자로 넣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CSV로 저장하는 코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V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곳은 실제 장비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코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수는 있지만 그 코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결국은 시간을 아끼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넷미코 대신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네이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시연을 해봤습니다. 네이팜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노니어와 넷미코 플러그인도 한번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본 자동화를 시작으로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갔었던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학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노니어의 이제 다른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설정 변경을 자동화한다거나 뭐 진짜 템플릿을 활용해서 뭐 복잡한 설정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 중에 필요한 다른 자동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딩이나 자동화에 대해서 좀 시작을 망설이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좀 생각보다는 할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그 자동화를 좀 필요로 하시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트워크 자동화를 주제로 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